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130만을 넘었지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 그리고 26일 두 차례 앞으로 관련된 청문회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최은순 여사를 포함해서 증인 모두 39명을 채택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해바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거철이 왔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늘같이 섬기는 해바라기, 국민바라기, 네. 당원바라기입니다. 예, 네, 뭐 그 농협 예,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하여간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안 위주로 조금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또 굉장히 소란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됐고, 하여간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19일과 26일 이제 두 차례 열리기로 한 건데요. 어제 막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왜 그 여당 간사 안 뽑냐, 그걸 먼저 뽑아달라, 뭐 후순위로 돌려달라,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주요 쟁점을 좀 흐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조건 어제 이제 우리가 올리려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 네. 그 안건을 실시계획서랑 증인 참고인 이 이제 확정하는 의결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힘 의원들은 무조건 이것을 저지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상당히 뭐 의사방해 수준의 그런 이제 행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해를 민주당이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그걸 뚫고 결국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뭐 이거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법사위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모두 뭐 고발 조치나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불법은 맞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국회법 제 125조에 보면은 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청원이 접수된 법사위가 열려야 되고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무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 반드시 심사해서 보고할 90일 이내 보고할 의무가 있고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 청문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어제 민주당이 이 의결한 이것은 국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인데, 제가 어제 국회 법사위 보다가 곽규택 의원 발언을 듣다가 너무 놀랐어요. 중간에 장경태 의원이 막 뭐 발언 중지하라고 막 요구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을 오히려 또 조용히 하라고 발언 존중해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발언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내용은 뭐 무슨 이중대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를테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혜병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을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노란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분노하고 화가 났던 지점인데요.
곽규택 의원은 먼저 이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을 네.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 수준의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랑 장경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신상 문제 제기를 발언으로 문제 제기를 예. 했고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또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철진한 이 색깔론이죠. 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아무리 그 상임이지만은 그 예. 발언의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 상임위가 아닌 외부에서 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고요. 예. 민주당 의원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예. 북한을 의식하거나 저는 뭐 이 관련돼 가지고 북한의 뉴스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 그 북한 쪽이랑은 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도 마치 민주당이 북한의 이중대 뭐 김여정 예. 부부장의 뭔가 지령을 따른 듯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들의 눈에는 진짜 빨간 색안경만 끼고 있는지 네. 어제 너무나 화가 나서 네. 제가 사실은 참 평소에 침착하고 화를 네. 잘 내지 않는데 예. 어제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요. 예. 목소리가 한 그 평소에 뭐 한 10배 정도 데시벨이 올라갔습니까? 데시벨이 올라가고 예. 뭐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 분노를 여지없이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국민들이 열망이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이 지금 이제 140만 거의 육박하고 오늘 140만.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0만이 아니라 140만. 어제 130만을 넘었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140만이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국민들의 예. 그 분노의 그 열기 네. 그런 것이 모아진 그런 사안으로 보거든요. 예. 이게 오프라인에서 촛불 집회라면 사실 이게 온라인의 국회 청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인 신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네. 절차도 해서 뭐 거의 10분 예. 지금 현재 지금 투표하신 분은 거의 뭐 3시간, 4시간 예, 예. 뭐 이렇게 걸려서 예, 예. 그걸 게시판에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긴 또 어린아이라든지 뭐 예. 그런 어르신들은 네. 사실은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네. 특히 고령의 그렇죠. 노인들은.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강화문에서 예. 모이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모였을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회가 이거를 무시한다면은 그는 국민의 명령을 네.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폄훼하고 국민들을 마치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네. 듯한 그런 사람들로 예. 묘사를 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너무너무 기가 차고 예. 분노하고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그 화가 나셨군요. 화도 나고 고함을 질렀죠. 예. 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 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작작 좀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언쟁이 격하게 붙었던 것인데요. 저는 오늘 아침 보수 언론들 보도를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과거 같으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면 이거를 받아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이런 여론몰이를 했었는데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촌스럽죠. 철진한 색깔론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이 얘기를 이게 말이 됩니까? 140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 이거 북한 그 조선노동당 담화 궁금하지도 않을걸요. 뭐라고 하는지. 그게 뭔지도 한심한 모르고 거죠. 보지도 않고. 예. 네. 아, 좀 답답합니다. 자, 보수 일단 언론도 보기에 창피해서 아마, 네, 아마 잘 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보기에도 지금 두 가지가 창피한 거예요. 이런 것도 창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문자만 남은 전당대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보수 언론들이 뽑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참 이게 수준이 저열하다 생각하니까 창피해서 이런 말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하간 좀 황당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지금 전체 39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올까요? 지금 이
우리가 이제 19일, 26일 이틀을 현재 그 네. 법사위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19일은 최혜병 네. 특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이제 출석을 하고 26일 이제 다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때는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고속도로 등 네. 이와 관련된 예. 또 디올백 수도 네. 이와 관련된 이제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 때 사실상 그 아주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에 이제 승낙을 받고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네. 몇몇 분 빼고는 다 출석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다 출석을 한 것은 이 청문회 법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준해서 네. 적용이 되는데 증인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네. 형사처벌이 매우 무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중한 형사처벌의 그 가능성 때문에 모두 다 네. 출석을 한 것 같고 선서를 안 하는 그런 꼼수를 한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출석을 할 수밖에 없다. 출석을 해서 이제 증인 선서를 안 하는 방식인데 네.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 이원석 총장이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상 나갈 뜻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현장에 김건희 여사 출석을 하겠습니까? 일단 차이점이 있는 게요. 검찰은 실제로 그 불이익이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겠다, 뭐 검토한다 이렇게만 이제 말만, 연기만 언론 플레이만 말만 하는 하고 거지. 실제로 소환장을 안 보냈다.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러네요.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예.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서면 조사로 예.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 검찰은 그야말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예. 소환장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발송이 됩니다. 그걸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제 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제목이 하나가 예. 추가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예. 그래서 보면. 만약에 증인으로 지금 의결이 됐는데 예. 이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하면은 예. 형사처벌이 되는데 예. 물론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뭐 출석이 어렵겠다 이런 예.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변명문을 보내겠죠. 그렇지만 해외 순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제 네 그러면 이 네, 날짜가 또 이유가 되지 이유가 될 않습니까? 수도 있어서 예, 그거는 뭐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정당한 사유 외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뭐 됩니다. 아프거나 이런 거는 되나요? 뭐 병원에 진료를 병원에 진단서를 받아도 이제 예. 그게 정당하다고 보일 때는 예. 이제 불출석을 인정을 해주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난번에 해병대 사령관 김기한 사령관도 그때 이제 그 서해 그랬죠. 오도에 훈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못하자 영상으로 예. 출석을 하고 선서를 하고 그럼 김건희 여사도 영상 출석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것도 경우에 네. 따라서 이제 근데 영상 출석도 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허락을 해줄 수가 예. 있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 판단하기에 출석 가능성은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출석 가능성은 물론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항목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네. 그 남편의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계속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참에 또 문자를 보면 여러 가지 사과를 하고 싶은 네, 의사가 네, 네.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차 이번에 네, 이참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예.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사과하는 것도 예. 그 지금 위기에 몰린 이 예. 대통령실과 국힘의 예. 그런 위기를 하나 좀 해결하는 타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있다. 않을까.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사과의 기회를.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를 권고 조언드립니다. 그 고령의 나이를 핑계로 최은순 여사 불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분은 예. 굉장히 뭐
TV나 뭐 재판 출석이나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쌩쌩하고 예. 도저히 고령이라고 믿어지지 예.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인데 아니 심지어 모 변호사가 저한테 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최은순 여사가 저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절더러 반성하라고 예, 최은순 여사가 훨씬 젊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고령을 핑계로 예. 대는 것은 예. 정당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분도 자기 사위랑 딸을 위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출석해서 국민들 네. 앞에 사과하시고 본인의 예. 그런 이제 뭐 소명할 건 소명하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일 날은 그러면 누가 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19일 출석 받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 26일. 네, 예, 26일은 이제 그 김건희 양평도로. 여사 관련된 그래서 김건희 디올백 여사. 수수와 관련해서 예. 이번에 터무니없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권익위원장도 이날 정인으로 예.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26일, 19일은 이제 최혜병 특검. 네. 지난번에 나오셨던 증인들, 네. 좀 전에 이제 김정민 네, 변호사님은 네, 네. 참고인으로 네. 출석을 하게 될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종호, 예. 블랙펄 인베스트. 네, 예. 이종호 그리고 그다음에 그 송모 씨. 검찰단장, 네. 그 국방부 감찰단장. 네, 네, 예. 네. 그리고 아마 뭐 이런 분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을 분들을 추가로 추가해서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